어, 오늘 다시 뵈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아카데미, 선명사 아카데미에 참석해 주셨던 모든 수강생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사실 강의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것인데요. 이제 그럼에도 이제 여러 관점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명상의 이제 근본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거기에 우리 불교의 선이 거기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또 어떤 그 작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뭐 제 나름대로 이제 드렸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그거를 이해를 하셨는지는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도 역시 명상은 선과 다르지 않고요. 그리고 또 선이 곧 명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잘못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선과 명상이 극명하게 차이가 있는 것이냐, 그렇게 보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종단에서 종지로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 소위 참선 가운데 이제 조사선, 그 중에서 이제 간화선이라 그러죠. 이제 화두를 잡고 수행을 하는 간화선이 있는데, 이제 간화선 입장에서 보면 다른 여타의 그 방법론적인 그러한 선 또는 명상은 크게 사실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화두 하나만 딱 들어버리면 이제 모든 것이 다 그대로 그 자리에서 이제 타파가 되고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의 어떤 언어도 끊어진 상태, 언어로서 표현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이제 언어 도단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아르마리, 우리 생각으로 감정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대적인 분별을 이제 아르마리라 그러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배웠던 그것은 계속 그 거울과 거울이 서로 비추듯이 그게 이제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생각은 꼬리를 무는 게 생각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감정이 붙어버리면 감정이 윤회해서 자꾸 또 돌아간단 말이죠. 그걸 소위 이제 크게 대별해서 이제 뭐 육도 윤회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서 이제 괴로움이라는 그 감정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재생산되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이 방법으로는 도저히 그 괴로움을 벗어날 길이 없다, 이고등락할 길이 없다, 이 일체고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가장 극명하게 그걸 뚫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제 소위 조사선, 그 중에서도 이제 간화선, 화두를 간한다. 그래서 이제 간화선으로 그걸 이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게, 그게 이제 우리 특히 조계종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종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스님들도 어려워요, 사실은. 이제 그걸 충분히 안다 손 치더라도 그걸 수행으로서 바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근기가 돼야 되는데, 솔직히 그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 무슨 뭐
이런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어른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게 할 수는 없듯이 우선은 이제 여러 가지 그 명상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 근접시키는 거죠. 입문을 시켜 가지고 조금씩 이제 최고의 그 수행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선까지 하면 더욱 좋고, 이제 만약에 그렇게 안 되더라도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을 좀 더 편안하게 스스로 좀 더 괴로움을 떨칠 수 있는 그러한 스킬, 그러한 그 기술을 좀 익히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름을 선명상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 선명상의 방법은 앞으로 이제 여기 앞에 계신 여러 스님들 통해서 또 그동안 명상에 대해서 지도를 해 오셨던 그런 전문가 스님들을 통해서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제시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도 뭐 그래 해왔지만, 그래서 그 부음을 일으키는데 내가 이제 조금 더 증폭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까 금방 말씀드린 참선 중 간화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근대에 들어서 이제 중홍조라고 할 수 있는 경어 스님 이후에 뭐 만공 스님, 만암 스님, 뭐 큰 스님들이 많았거든요. 뭐 경봉 스님, 뭐 큰 스님 많았고, 그 이후에도 뭐 성철, 뭐 향곡, 해암, 굉장히 큰 스님들이 이제 많았는데, 이제 그분들로 하여금 이제 이 소위 간화선을 대중화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붐이 없지 않아 붐이 이제 일어났지만, 그게 이제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알려지지는 않고 또 그게 보급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그것을 조금 더 현대인들의 정서와 현대인들의 사고 언어에 맞게 이제 지금 풀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 선명상 아카데미도 그런 일환에서 지금 이제 해왔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이미 완벽하게 그 이론이나 또 그 논리를 정연하게 완벽하게 해놨어요. 사실은 이제 그걸 경륜론을 통해서 이제 완벽하게 해왔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쭉 그 시대에 맞게, 그 시대의 그 국민들, 그 시대의 사람들의 정신에 맞게 이제 그게 전달이 돼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요즘 근대에 들어서 현대 사람들의 사고나 언어, 정서에 약간 이제 부합이 조금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요즘 젊은이들에게 불교의 그 완벽한 내용을 이해시키는 그런 이제 일환의 하나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말씀을 많이 드려왔지만, 사람은 이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은 이제 괴로움이 없어야 됩니다. 괴로움을 여의는 것이 그게 바로 해탈이고 이제 성불이거든요. 이제 부처는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괴로움이 사라진 상태를 이제 중생들에게 교량 역할을 하는 그 위치가 바로 이제 보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괴로움의 모든 것을 완전히 알고 그 턱을 넘어서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 소위 뭐 아라한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역대 우리 조사 큰 스님들께서 특히 선사 스님들은 이제 이 화두 타파를 통해서 괴로움을 완전히 여의었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움을 완전히 여인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도 그 불편함을 못 느껴야 돼요. 예. 못마땅한 것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불안한 것이 없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언제, 어느 때나, 시간, 과거, 현재, 3세 시간 어느 때나, 그리고 또 어느 곳이나, 어느 장소에 있으나, 그 시공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한 점이라도 불편함이 있거나, 괴로움이 있거나, 고통이 있거나, 슬픔이 있거나, 이러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괴로움 없는 사람은 없겠죠. 모든 중생은 다 괴로움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육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중생을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게 육도잖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좋은 세계에 있는 중생, 또 비교적 굉장히 힘든 세계에 있는 중생. 그래서 이 삼선도와 삼악도를 합쳐서 육도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마음의 모습을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역사적으로 늘 말씀드려 왔듯이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진화되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의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상태로는 앞으로도 괴로움은 사라질 그 기미가 잘 안 보여요. 뭐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뭐 4차, 5차, 3차, 4차 혁명,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하더라도 중생, 특히 인간의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라지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죠. 다만 그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렇게 노력해 왔음에도 사라지지 않는 것은 사라지지 않은 사람들만 사라지지 않은 것이에요. 옛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선사 스님들, 조사들은 괴로움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열반을 하고 해탈을 했습니다. 안욕따라 삼맥산 보리를 이루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중생들은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았으니 그 괴로움을 빨리 사라지게 해야 된다. 그런데 과학 문명 가지고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 이런 복지적인 어떤 물질적인 그런 것들이 충족된다고 해서 그게 절대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예를 들듯이 이제 요즘 현대 그 과학 현대 문명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극도로 발달돼 가지고요. 그게 이제 아인슈타인도 그 이해를 못하고 아인슈타인도 부정했던 그 양자역학이 지금 실현되고 있거든요. 지금 다 AI 기술 이런 게요. 다 그게 양자역학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뭐 레이저라든가 방사능 치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그게 이제 양자 물리학에서 나온 그 과학의 발전들입니다. 예. 그 상대성 원리, 상대 특수성 원리, 특수 상대성 원리, 일반 상대성 원리, 그리고 빛의 속도를 그거를 알려준 분이 아인슈타인이잖아요. 근데 아인슈타인도 절대적인 과학 그 선을 이루었다고 장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인슈타인조차도 이 양자역학을 이해를 못하고 부정을 하고 죽었어요. 예, 그 정도로 계속 이 과학 문명은 변할 겁니다. 발전할 겁니다. 예, 요즘 아까 내가 잠깐 누구 보고 얘기했는데 요즘 이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놀랍죠. 옛날부터 그 감정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왔다고들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모두가
과학 발전에 의해서 내가 편안하고 기분 좋은 것만 추구해 왔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제 감정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는 게 특히 이제 뇌과학 분야에서 이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 4, 50년 동안 뇌과학을 열심히 연구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잘 몰랐던 사실들이 지금 나온 게, 그게 이제 소위 뇌세포가 한 몇 개 정도 되는 줄 아세요? 한 860억 개 된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옛날에 뭐 우리가 잔해, 운해, 전두엽이니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 뇌가 기능을 하는 그 에너지를 쓰는 그 세포가 860억 개 중에 감정, 감각, 우리가 느끼는 지금 즐거움과 괴로움에 관한 처리를 하는 뇌의 세포가 약 반이 됩니다. 한 5, 60% 차지해요.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렇게 인지하는 게 뇌에서 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귀로 듣는 소리, 냄새, 코로 맡는 냄새, 혀로 맛을 보는 이제 미각, 이런 것들이 에서 나오는 그 감정 상태, 좋으냐 싫으냐, 또는 불편하냐 편안하냐, 또는 괴롭냐 즐겁냐, 이런 감정 분야가 처리하는 게 이 뇌 세포 중에 거의 반을 차지한다. 그런데 그 반을 차지하는 그 뇌 세포 중에서도 특히 시각적인 부분이 한 200억 개 된다 그럽니다. 세포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순간, 이 얼굴 하나하나 보고 내가 그 뇌로서 계산하는 세포가 한 200억 개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인간이 지금 보고 듣고 하는 우리가 이제 소위 관계성이라 그러잖아요. 그 불교적으로 말하면 인연 연기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인과적 현상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모 자식지간 또는 가족, 가정, 애인, 부부, 이런 모든 관계성을 우리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그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인연 지어진단 말이죠. 그게 이제 선연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악연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기분 좋은 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기분 나쁜 현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 나의 뇌에서 그 세포들의 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제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모든 경험에 의해서 모든 것을 인지하고 인식합니다. 근데 그 경험이 쌓인 것이 뇌의 세포라고 한다면 그 뇌의 세포가 과거의 경험의 내용들을 저장화했단 말이죠. 그 저장한 내용이 불교적으로 보면 그게 바로 아뢰야식이라고 그래요. 아뢰야식. 그걸 업식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바로 업의 그 종자예요.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게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면 우리가 너무 다리 자꾸 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원인을 우리가 잘 알고 원인을 해결을 해야 그 결과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힘만 쓰고 있다 이 말이. 힘만. 나의 정작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을
근본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건 그대로 놔두고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그림자만 가지고 자꾸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괴로움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결국은 내가 이 우주를 만들고 있다는 일체유심조 만법 유식 사상이 지금 현재의 물리적인 양자 역학에서도 그게 증명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금방 말씀드린 이 뇌과학, 신경, 감각 이런 걸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증명이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감정이라고 하는 감각 상태, 감정 상태를 내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괴로움이라는 이 현상, 나의 인생이 괴로움이라는 인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이게 무슨 뭐 뇌과학이 발달이 돼서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또 어떤 물질적인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고 해서 괴로움이 사라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여러분 개개인에게 세상에서 가장 재주가 많고 지혜가 많고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고 그리고 세상 마음대로 뭐든지 주무를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지는 능력을 만약에 준다. 그 할 때 그런다고 괴로움이 사라지느냐?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제 양자라는 것도 그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하나는 뭐 원자 핵이고 하나는 전자, 요게 이제 원자 아니에요. 이게 다 그 플러스 양극선과 음극선의 조화가 이 물리적인 현상을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로서는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상대적인 작용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의 인생도 그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 두 가지가 하나는 고고 하나는 낙이다. 하나는 낙이고 하나는 고다. 그래서 극락이 생기면 반드시 지옥도 같이 생긴다. 그리고 행복이 생기면 불행도 똑같이 같이 생긴다. 그러니 그거를 감수하는 힘을 내가 가져야 되겠고, 그리고 그 두 개를 차멸 고피멸 해버리면 하나가 없어지면 다른 하나도 사라진다고 아까도 나왔지만,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그야말로 중도가 된다. 괴로움이 사라진다. 생사가 사라진다. 그러면 해탈이 되어서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진다. 그래서 요 방법을 다른 걸로 이게 물리적인 것이라든가 물질적으로 뭐 환경적으로만 그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이제 두 개의 감정을 이제 최대한 이게 이제 증폭시키지 말아야 돼요. 자제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 감정 상태를 이려하게 이렇게 이제 이려하다는 것은 너무나 평안하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 쉘프 패스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방아착 놓는 명상도 좋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어떠한 경우든지 스스로의 감정 상태를 이려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옛날에는 뭐 연불도 하고 뭐 간경도 하고 뭐 좌선도 하고 뭐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것도 힘들어서 잘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하루 5분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자기 스스로의 마음 감정을 좀 편안하게 사라지게 하는
그 순간을 많이 가져라. 예.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뭐 조용히 걷기도 하고 조용하게 앉아서 좌선도 하고 또는 뭐 이런 숨쉬기 수식관이라 그러잖아요. 수식관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하다못해 멍 때리기도 하고 멍 때리기가 별로 그렇게 좋게 권장할 건 아니지만 일단 그래도 내 복잡한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혀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데는 그게 또 방법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감정의 기복이 없어야 되고요. 예, 이제 그런 것을 우리 선명상의 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나중에는 살아가면서 그 얘기를 할 때 말을 하다 보면은 또 기분이 막 그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상대방이 뭐 말 한번 잘못한다거나 나의 자존심을 또 긁는 말을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기분이 또 나빠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할 때의 기분, 그리고 내가 움직일 때, 행동할 때, 일을 하거나 뭐 근무를 하거나 또는 뭐 공부를 하거나 뭐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순간에 내 기분 상태, 마음 상태가 어떻느냐, 그게 이제 또 기복이 없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도 편안하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욕심이 붙어버리면 생각하다가도 그냥 막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고 그 보기 싫은 놈 그 상상만 해도 그냥 막 갑자기 그냥 막 복받쳐 부글부글 그냥 막 심장이 복받쳐 오르고 뭐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요걸 이제 이게 이제 크게 대별해서 우리 불교에서는 그걸 삼업이라 그러잖아요. 신구의 삼업. 그러니까 몸으로 행동하면서 나오는 업이 있고 말하면서 나오는 업이 있고 그리고 이제 생각하면서 나오는 업. 이 신구의 삼업을 이제 청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업 청정이라 그러는데 항상 내가 어떤 일을 하건 어떤 행동을 하건 그 스스로 감정의 기복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상에 대해서 절대 끄달리지 말아라. 이제 이게 사실은 그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들으면서 자꾸 끄달리잖아요. 그 마음에 드는 것, 마음에 안 드는 것, 또는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가 되느냐, 또는 성취가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나의 감정의 에너지가 소모가 많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현상은 별로 사실은 그거는 하나의 현상일 뿐, 물거품일 뿐, 그림자일 뿐인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모르고 현상에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내 마음을 뺏겨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분리하는 그 방법, 분리하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수행자도 사실은 잘 안 되긴 해요. 안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내 마음이 육도윤회가 돼버리고 기분 나쁜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부탁드리면은 조금 힘들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마음을 정리 편안하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이제 예를 하나 드리면 내가 만약에 이 다리를 하나 다쳤어요. 이제 그 발가락이 하나 골절이 됐어. 그러면 굉장히 아프겠죠. 예. 근데 분명히 발가락이 골절이 돼서 아프다고 생각되죠. 요즘 뇌과학에서는 안 그렇답니다. 이게 안 그렇고요. 발가락이 다치면 발가락이 다친 그 자체, 그 현상은 하나의 그 현상일 뿐이란 얘기예요. 다만 거기에서 아픔을 느끼는 건 여기서 느낀다는 거예요. 브레인에서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인 사이언스, 뇌 과학이라는 게 바로
그거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해결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 고통을, 통증을 느끼는 거는 정작 요 발가락에서 느끼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 발가락에서 느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발가락을 치료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픔을 느끼는 것은 여기 브레인, 뇌라는 얘기죠. 그래서 뇌는 뭐라고 그랬죠? 제가 뇌세포는 업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업식이 바로 고통과 괴로움의 그 인자가 여기 뇌 업식에 들어있는 거예요. 세포 속에 나의 전생이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고통의 전생이. 그러니까 그 경험을 현상적으로 하면서 내가 줄탁동시라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뇌에서 고통을 느끼는 시간이 딱 돼버리면 그 고통을 느끼는 시간에 이게 닫혀져요. 이게 일종의 요즘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동시성일 수도 있고요. 칼 융이 말한 동시성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오묘한 것인데요. 요게 전생의 괴로움이 나타날 시간이 있어요. 전생의 업작용으로 즐거움이 나타날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즐거움이 나타날 시간에 그 시간에 내가 뇌에서 즐거운 도파민이 나와요. 즐거운 도파민이 나오는데 그때에 맞춰서 현상적으로 발가락이 다치는 그러한 현상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걸 줄탁동시라고, 줄탁동시. 아시죠? 그 뜻은. 그게 이제 그 나의 전생의 업식과 지금 현상에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의 모습이 같이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그 옛날 사람들이 그걸 줄탁동시라고 어떻게 이름 붙였을까? 요즘 그게 이제 동시성이 이제 밝혀졌거든요. 양자역학에서도 얽힘에 의한 동시성이 밝혀졌고 또 하나는 칼 융이 집단 무의식 속에서 그 동시성을 얘기를 또 했거든요. 인제에 와서 그게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부처님 경전 안에 그게 다 들어있는데 요즘 그거를 제가 열심히 이제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의 뇌 업식을 바꾸면 내 몸도 고칠 수 있다. 그리고 몸에 의해서 괴로운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업식을 바꾸려면은 어떻게 삼업을 청정히 해야 되고요. 생각도 좀 착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행동도 조심하게 해야 되고, 말도 좀 곱게 써야 되고, 이게 이제 기본으로 삼업 청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육바라밀을 자꾸 강조하는 게 육바라밀 안에 우리의 괴로움을 없앨 수 있는 행동 규범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시를 통해서 나의 업식을 멸해 나가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참는 인욕을 통해서 쉘패스 이렇게 이제 지나간다 하고 참아버리는, 내가 기분 나빠도 참아버리는, 내가 고통스러워도 참아버리는 그러한 인욕행을 통해서 업식을 없애면서 다음에 업식을 과보를 받지 않는 그런 이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를 지킨다는 것도 마찬가지. 계를 지킨다는 것은 그거는 계를 지킴으로 해서 다음에 내가 그 괴로운 과보를 받지 않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그 행동 규범이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정진 노력 계속 이어서 노력하고 그러면서 이제 선정, 선명상 같은 거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런 선명상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저절로 지혜가 나온다. 지혜로운 그러한 행동, 그 모든 그 6가지 방법이 육바라밀 안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것만 해도 나의 업식을 바꿀 수가 있다. 그러니까 뇌세포를 내가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이 몸과
몸을 내 스스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걸 이제 무애행이라고 그래. 무애자. 거기에서 무애하면 자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애자비 행이 저절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수준이 좀 있는 분들이라 제가 조금 어려운 설명이지만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어쨌거나 선명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개개인 스스로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그러한 아주 고급 그 마음의 기술을 잘 이렇게 습득하셔서 앞으로의 인생,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그 억급생 중에 뭐 예를 들어 반석급이라 그러잖아요. 눈 깜짝할 새도 안 됩니다. 급생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 짧은 인생이지만 짧은 인생을 통해서 그 괴로움을 없애는 깨달음을 얻게 되면 나중에 설사 몸이 사라진다 해도 아주 좋은 그러한 영가 뭐 좀 이상한데 어쨌든 그러한 식작용이 괴로움 없는 식작용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희망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제 우리 스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 명상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면 그걸 하나 선택해서 또는 뭐 여러 개 같이 해도 되고요. 그래서 좋은 인생, 그리고 마음을 깨치는 그러한 계기가 되시고,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을 하게 될 때 인류의 구제가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예. 자, 거기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큰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하십니다.